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짝 야근을 하고, 오랜만에 대단한 친구, 그 프랜차이즈 요식업 쪽에 있는 친구가 뭐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집에 와서 씻으니까 또 12시네요. 도대체 이 중년 남성이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뭔가 자기 전에 조금 나의 지친 마음을 좀 달래보자라고 해서 이제 뭔가를 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스즈메 문댄속이라고 아마 뭐 최근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죠. 그냥 단순히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스토리나 스케일 방대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좀 접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좀 정해진 게 좋아요. 막 결론을 예측할 수 없고 이런 거는 좀 뭔가 머리를 써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싫어서. 근데 문제는 제가 아직 스팀의 문단속을 못 봤어요. 근데 그 장황하고 어떤 그런 깊은 마인드를 읽기도 전에 거기에 나오는 OST들을 내가 리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은 너무 즉흥적이고 이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의 그런 감정을 읽지 못한 상황에서 그거를 얘기한다라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의 이름은 정식으로는 키미노 나마에와 이 애니메이션 영화 진짜 뭐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고 보면서 정말 펑펑펑 울면서 봤고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뭐 영화에 대한 소개를 뭐 드리기에는 제가 영상 편집 기술도 안 되고 그냥 상당히 괜찮은 애니메이션이다. 그냥 보는 거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상당히 깊어요. 영화, 일반적인 영화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정선, 그러니까 일본인의 감정선이라는 게 사실상은 따라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언젠가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랑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어떤 가치, 존엄 이런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최고의 가치를 두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자연재해화, 그다음에 약간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 그러죠. 그 세상이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생활도 했었고 공부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어떤 감정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의 감정선은 진짜 와 장난 아닙니다. 감히 제가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인데 어찌 됐건 이 등장하는 OST들도 장난 아닙니다. 예, 예. 이제 뭐 듣다 보면은 특히나 가사가 막 심금을 울릴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성우들이라고 하죠. 성우들이 부르는 이 OST는 일반 가수가 부르는 어떤 그런 느낌은 달라요. 왜냐면 가수는 본인의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성우는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에 본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마치 본인이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음색,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감정선을 이 가사와 이 노래에 그대로 섞어서 불러줍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렀을 거예요. 왜냐면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OST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잘 표현한 어떤 그런 OST인데, 일단 너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서 감정선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가사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二人の間通り過ぎた風はどこから寂しさを運んできたの 진짜 이 되게 시적이죠. 어디서부터 이 외로움을 싣고 온 걸까라고 얘기하는 게 누군가, 그러니까 의인화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물 아니면 상황 아니면 자연 이런 것들을 의인화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일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사실 저는 그게 엄청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뭐 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인화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감정을 거기에 섞어준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소중하죠. 왜냐하면 이거 아무나 못 느껴요. 아무나 못 느끼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사에서 좀 소개를 해주죠. 泣いたりしたその後の空はやけに透き通っていたりしたんだ 이게 이제 유성인데, 뭐 유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실제 유성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뭐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성 그냥 되게 반짝이는 별이죠. 반짝이는 별이고 대기권에서 들어오는 돌멩이가 빠른 속도와 그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타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유성은 상당히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두 개로 나눠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건 그건 차치하고 이 노래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울고 난 하늘은 유난히 더 맑아 보이는 것 같다. 진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심장이 너무 뛰지 않나요? 비온 뒤 하늘은 갠 하늘 뭐 이런 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울고 난 하늘은 유난히 더 맑아 보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 와 진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소녀에 대한 감성을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되게 신성시하더라고요. 소녀의 감정선. 근데 일본이 참 잘 표현합니다. 실제 일본인들도 그렇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감정선, 그러니까 뭐 저는 남자니까 잘 몰라요. 여자의 감정선이라는 걸. 근데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이런 소녀들의 감정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진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은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いつもは尖ってた父の言葉が今日は暖かく感じました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오래되신 그냥 어르신께서 말한 말들, 그냥 지나가는 말들인데 이 부분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분의 말씀 되게 따뜻하다. 쉽지 않아요. 그래, 뭐, 좋은 말씀 해주시네. 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말, 고토바라는 말이 이제 어떤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하나의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가 나에게,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얘기인데, 이런 표현,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優しさも笑顔も夢の語り方も 여기서 이제 에가오라고 표현하는 걸 여기서 이제 뭐 한국적 해석으로 미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가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소라는 뜻은 아니에요. 에가오는 뭐냐면 나의 웃는 얼굴, 그러니까 감정, 나의 감정이 내 얼굴에 표현이 돼서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웃고 있는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가오는 그냥 말 그대로 웃음을 가지고 있는 얼굴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그냥 단순히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그냥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웃었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생활 자체가 밝고 웃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얼굴 자체가 웃는 얼굴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가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을 말하는 방법도 와 진짜 이런 문장 와 진짜 와, 아름답네요. 知らなくて全部君を真似たよもう少しだけでいい 이 문장 뭐 스코시다케데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뭐 스코시다케데 이라는 게 괜찮아. 뭐 좋아. 뭐 이런 뜻이니까 지금 조금만이라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해석을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라고 표현을 한 건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저찌됐건 뭔가 나에게 조금만 더 이렇게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남자 성우 분이시겠죠.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되게 애절하게 얘기하는 노래인데 그 뭐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년의 남성이고 닳고 다른 남자라 이런 감정이 없는데 이 청년, 그러니까 아주 소년이죠. 소년의 마음 속에서 뭔가 본인이 바라는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조금만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볼게. 이런 어떤 그런 애절함이 이 가사에 담겨 있는데 너무 잘 표현을 해요. 너무 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이제 음색도 막 되게 막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음을 그냥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あと少しだけでいいもう少しだけでいいからもう少しだけでいいあと少しだけでいい지금 약간 바뀌었죠. 뭐 소식 같은 게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본인이 계속 마음으로 받아다가 잘 안 되니까 뭔가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좀 답답해. 그래서 조금 더 억양에 힘을 준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노래에 쓴다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もう少しだけくっついていようか 이제부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일본 사람들 특유의 이런 이 머리띠잖아요. 여자 주인공의 머리띠인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연할 때 그 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연이 막 되게 이거 연결돼 있다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쉽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쓰나가테루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만 더 우리 꼭 붙어 있을까? 이 표현이 사실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붙어 있을까가 아니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이에요, 사실상은. 이거 의문문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 조금만 더 가까워 있는 상태로 조금만 더 이 순간을 내가 좀 잡고 싶다. 이 시간을 잠깐 잡고 싶은데,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어떤 그런 약간의 애절함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時を駆け上がるクライマー時のかくれんぼはぐれっこはもう嫌なんだ 사실 그러니까 뭐 이해한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떤 그런 가사로 쓰이긴 좀 애매한데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평상시에 쓰는 말이에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싫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보통 뭐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제가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있어서 이런 걸 안 쓰는지 모르겠다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 근데 시간의 숨바꼭질 이제 시간이 계속 나를 너와 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서로 잘 못 찾게 하니까 이 남자애는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시간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 이제 나는 더 이상 숨바꼭질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사람 정말 너무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만나고 싶고 이래.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나를 이렇게 억제하는 이 환경이 너무 싫어. 뭐 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嬉しくて泣くのは悲しくて笑うのは君の心が君を追い越したんだよ 이런 표현도 상당히 좋죠. 이거 보통 한국 사람들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 뭐랄까요? 그 君笑うのは君の子はもう嫌なんだ嬉し 기쁜데 운다. 그러니까 이 기쁜데 운다라는 거는 상당히 상반된 거잖아요. 이 상반된 표현에서 くて泣くのは悲しく 그러니까 슬픈데도 웃는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감정의 상반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감독이나 이 그 가사를 쓴 분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라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되게 슬픈데 그래도 웃음이 나오고 지금 뭐 웃고 있는데 지금 눈물이 나오는 거는 て笑うのは君の 너의 마음, 그러니까 이 내가 느끼는 너의 마음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들 자체가 나보다 더 성숙했거나 나보다 더 먼저 느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슬프지만 웃을 수 있어라고 표현하는 거고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어찌 보면 이 가사 하나로 이 애니메이션의 그 장편의 그 서사시를 딱 이 두 줄로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압축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心が君を追い越したんだよ 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울 보면서 머리 묶고 있는데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미 그 나의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웃어야 될 상황인데 눈물이 나는 거고 슬퍼야 되는 상황에서 기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기가 막히죠. 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다른 모습 이거를 이제 중의적으로 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이런 근육까지 표현하는 거 보면 진짜 애니메이션 대단해. 星にまで願って手に入れたおもちゃも部屋の隅っこに今転がってる叶えたい夢も今日で100個できたよたった一つといつか交換こしよう 이 가사 진짜 이쁜데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예전에 그렇게 소원하고 같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이 하나,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 상대방과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진짜 순수한 마음 아닌가요? 이런 사랑을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더라라고 뭐 기억도 안 나지만 그냥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존재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되게 순수한 마음이죠. 되겠냐고요? 근데 안 되지. 당연히 이제 어른이 되면 그 뭐 현실로 돌아오는 건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소년의 마음, 이게 너무 이쁜데 이걸 지금 남자의 그 억투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난 그랬으면 좋겠어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느낌이죠.
이 곡은 참 전기 기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잘 담겨 있어요. 喋らないあの子に今日は放課後また明日と声をかけた慣れないこともたまにならいいね 이런 이 문장도 상당히 아름다운 문장이죠. 되게 그냥 말 그대로 말 자체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레나이 고토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뭐랄까 뭐 익숙하지 않는 그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예외적인 그러니까 이가이라고 하는데 이가이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지 않던 그런 예외적인 일도 뭐 다마니와 그러니까 이 다마니와가 그러니까 가끔은 이라는 건데 그냥 때때로는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가 이렇게 살아오던 방식에서 약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너가 세상에 다 전부니까 뭐 가끔 원래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닌 것도 이제 다 아름다운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문장만 보면은 그냥 내가 갑자기 뭐 좀 다른 일을 했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지금과 달라도 괜찮아 라는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하는 거죠. 特にあなたが隣にいたらもう少しだけでいい 이 단어 이 문장이 또 나오죠. 진짜 야 정말 이 별거 아닌 문장이죠. 뭐 조금 정도라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애절함 마음속에서 진짜 막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입 밖으로 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 조금이라 나 진짜 조금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あと少しだけでいいもう少しだけでいいから 이 장면 보면 이게 되게 모르겠어요.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이 되게 씩씩해요. 그러니까 물론 특정 여성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런 그 여성분들이 되게 잘 달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잘 달리고 험한 것도 그냥 막 씩씩하게 이렇게 해내는 걸 되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되게 청순하고 마음씨가 정말 너무너무 이 순진한 그런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운동량 어떤 그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씩씩하게 표현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좀 특이하죠. もう少しだけでいいあと少しだけでいい 너무 もう 아름다운 少しだけ 장면이죠. くっつ 진짜 いてい 아름답죠. ようよ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君を知っていたんだ僕が僕の名前を覚えるよりずっと前に 여기서 뭐 이제 복근노 나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기 아주 전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君を知っていたんだ僕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현재, 얘는 과거.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를 다 알고 있었고 나는 너에 대해서 너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를 존재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보통 그럴 수 없죠. 이건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기 훨씬 전부터 僕の名前を覚えるよりずっと前に君のいない世界にも何かの意味はきっとあっ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예전에 나라는 사람이 미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고 나는 현재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서야 너가 과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다라는 걸 알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있다. 이런 게 나에게 생긴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으로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でも君のいない世界なら夏休みのない8月のよ 아, 이 표현 죽이지 않나요? 야, 나츠야스미.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 여름 방학, 그럼 뭐 여름 방학이란 표현 좋아요. 여름 우리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여름에 쉬니까요. 그러니까 나츠야스미 나이. 그러니까 이게 없는,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가 없는 8월. 8월이 나츠야스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츠가츠노 요라고 얘기하면 여름 방학이 없는 8월 같은 느낌, 뭐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알맹이가 빠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맹이가 빠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와, 진짜 작사가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진짜 대단합니다. 이씨. 이거 잘못 눌렀다. 오케이. 조금 더 하네요. 이런. 君のいない世界など笑うことないサンタのよ 야, 이 표현도 사실 아까 그 여름 방학이 없는 8월 같아라는 표현보다 조금 좀 떨어지긴 하지만 웃음을 잃은 산타 같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 산타 할아버지가 웃지 않는 거 우리 상상 안 되잖아요. 예, 산타 할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와서 포근하게 안아주고 웃으면서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웃음을 잃은 산타클로스 같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君のいない世界など 이때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이거 장면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합니다. 진짜 저 순간에 이름을 쓰다가 볼펜이 떨어진다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미쳤다 이 감독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진짜 지금도 막 눈물이 고일라 그래요. 와, 마음이 너무 아파. 심지어 그 한 획까진 그었어. 두 획만 그어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두 획을 못 긋게 하네. 와.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건데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 지금도 이 장면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時のかくれんぼはぐれっこはもう嫌なんだなんでもないややっぱりなんでも 제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돈 내고 보세요. 저 OTT가 있으신 분들은 제발 그냥 보시길 바라고.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되게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이 있은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계속 울어요. 물론 뭐 저처럼 눈물 많은 이 중년 남자가 아니라면 안 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계속 눈물이 납니다. 진짜 막 안타까워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되게 그 눈물이 막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되게 막 그 감정이 그러니까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름다운 광경의 안타까움 때문에.
ないや今から行くよ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時を駆け上がるクライマー時のかくれんぼはぐれっこはもういいよ君は派手なクライヤーその涙止めてみたいなだけど君は拒んだこぼれるままの涙を見て分かった 진짜 이 표현도 그러니까 뭐 이 표현 자체가 뭐 흘러 넘치는 눈물 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눈물 뭐 이런 느낌인데 예. 밑에 왔겠다. 그러니까 보고 알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깨달았다. 그걸 보고 내가 이제는 알겠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건데 자, 흘러 넘치는 눈물이라는 표현 자체도 참 야, 이거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근데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부럽네요. 그만큼 마음이 되게 순수하다는 것 같아요. 嬉しくて泣くのは悲しくて笑うのは僕の心が僕を追い越したんだよ 요런 표현. 우리나라에서 이런 머리 큰 하고 다니는 사람 있나? 없을 거예요. 일본 가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좀 뭐 두 문화의 차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많이 울어요 이때 또 장난 아닙니다. 제발 알아봐줘 라는 또 그런 뭐 스코시 다케데이 그러니까 그 문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나 진짜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해줘 이런 느낌. 그렇죠 이겁니다. 뭐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영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서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찌됐건 너의 이름은 기미노 나마에와 진짜 명작입니다. 명작이고요. 꼭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몇 번 보시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좀 감정이 술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감정이 또 북받쳐 오르네요. 그렇다. 이런 아름다운 감정선 언제 느껴보겠습니까?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 너무 고맙고 이 노래를 작곡해 주신 분도 너무 고맙고 이 노래를 이렇게 제대로 불러주신 성우분도 너무 감사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중년의 남성이 이 야밤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름다운 밤입니다. 고맙습니다.